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탄을 포함한 화성, 동탄이 경기도 화성시 안에 있는 건 아시죠? 동탄은 화성의 일부예요. 앞으로 이 화성, 동탄에 분양할 10개의 청약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몇 개 단지는 분양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화성 지도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동탄 이신도시에 4개 단지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 옆에 신동탄에 2개 단지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망포에 2개 단지, 여기는 지금은 수원인데 화성으로 이제 곧 편입이 되는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봉담 이지구라는 곳에 2개 단지, 이렇게 총 10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 화성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70%의 물량을 배정받아 청약이 가능하고요. 또 동탄만 제외하고 화성시 전역은 투기가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 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에 거주하지 않는 분, 가점이 낮으신 분, 주택이 한 채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요. 미리 포기해서 아까운 기회를 시도도 못 해보고 날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단지씩 총 10개 단지를 간단하게 입지와 투자 가치를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화성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청약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가점 낮으신 분들 또는 1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청약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쉬운데 당해고 고가점자고 제일 유리하신 분들은 어떤 데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가장 시세 차익이 큰 단지를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되겠죠. 본인의 상황별 전략을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0개 단지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이신도시에 4개 단지가 있고요. 여기를 가장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신동탄 쪽 볼 겁니다. 신동탄이란 이 말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고요. 그냥 동탄에 가깝다고 해서 신동탄이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공식적인 지명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 그 바로 위쪽에 이제 망포. 망포는 지금은 수원인데 이쪽 단지들이 화성으로 편입이 돼요.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2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에요. 수원 망포 상당히 집값이 센 동네입니다. 좋은 입지에 2단지가 분양을 해요. 마지막으로 봉담 이지구에 또 2개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 순서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동탄 이신도시 먼저 설명드린다고 했죠. 여긴 4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이 4단지가 사실상 동탄 이신도시의 마지막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는 대방 2차 DMCT, 보통 대방 2차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죠. 여기는 동탄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C14블록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분양한 C16블록 있죠. 여기가 동탄역 해리엇이었는데 C14블록이면은 여기와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동탄역 해리엇이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상당했잖아요. 인기가 몇천 대일 나오고 경쟁률. 참고로 이 C14블록이 해리엇보다 더 좋은 입지예요. 그 다음 이번엔 C2블록 펜테리움에서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A59까지 해서 총 4개 블록, 4개 단지가 남아있어요. 대부분 올해 안에 분양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4단지의 위치를 한번 보면 대방 2차가 동탄역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 다음으로 C14블록이 가깝죠? C2가 약간 먼데 유일하게 A59 펜테리움이 동탄역에서 아예 상관없는 위치에 있어요. 대충 보셔도 별 상관이 없죠. 자, 이 4개 분양 단지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여러분, 동탄 이신도시 부동산의 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 가장 중요한 거. 이 지역 부동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뭘까요? 제 생각엔 10명 중 9명은 답을 아실 겁니다. 바로 동탄역이에요. 동탄역. 동탄역에 제가 가장 멋지게 별을 그려놓았어요. 이 동탄 이신도시의 부동산 시세는 이 GTX 동탄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배열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탄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현재는 동탄역에 요거 하나만 지나가요. SRT. 요거 하나만 노선이 있죠. 앞으로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쿼트로 역세권이 돼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GTX A 노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노선이 GTX A고요. 그다음 인덕원 동탄선이 있어요. 인동선이라고 부르는. 요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노선이 인동선입니다. 요거는 수원을 쭉 거쳐서 인덕원까지 올라가요. 이건 지하철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이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탄 트램이에요. 101역부터 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게 지금 동탄 트램. 4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GTX. 왜 GTX가 그렇게 파워풀하냐? 앞으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인 삼성역까지 이 머나먼 동탄에서 몇 분 걸려요? 22분이에요. 22분. 거짓말 아닙니다. 자, 여기 이 GTX 성남역, 여기가 판교예요. 판교까지 12분 만에 갑니다. 자, 이 삼성에서 좀 더 올라가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까지 25분이면 주파합니다. 판교, 삼성, 서울역, 이런 서울 주요 일자리들을 한 20분, 25분이면 다 주파를 하죠.
이게 바로 GTX의 힘이에요. 동탄 내부를 순환하는 동탄의 구석구석을 갈 수 있는 이 트램이 다 어디로 모여요? 이 동탄역으로 모입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에 가장 교통의 요지를 꼽아라 했을 때 수원역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동탄 이 신도시에 분양하는 4개 단지들을 동탄역 역세권과 동탄역 비역세권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대방 2차와 C14블록은 동탄역 초역세권에 들어갑니다. 대방 2차는 도보 5분 정도면 동탄역을 가요. C14블록 도보 7분 초역세권이죠. C2블록은 한 23분 정도니까 역세권은 아니에요. 비역세권인데 얘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탄역과 상관관계는 있다. 버스 타고 한번 가면 동탄역을 이용할 수는 있다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동탄역 역세권은 대방 2차, C14블록 이 2개예요. 그럼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은 거예요?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안 봤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뭐 통학 편의성, 뭐 일자리, 뭐 주변 녹지, 공원, 뭐 생활 환경 이런 거 하나도 안 봤는데 안 봐도 알 수 있죠. 이 중에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예요? 대방 2차죠. 대방 2차가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그 다음은 C14블록, 그 다음은 C2, 마지막으로 A59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1, 2, 3, 4등 이 순서로 지금부터 볼 겁니다. 대방 2차 C14 먼저 보겠습니다. 둘은 말씀드린 대로 5분 거리, 7분 거리 동탄역 초역세권이죠. 대방 2차가 완벽한 이유가 뭐냐? 바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여울공원이 있죠. 동탄 부동산의 핵, 가장 중요한 게 동탄역이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 여울공원이에요. 우리 수원 광교 아시는 분들 있죠. 이 광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광교호수공원과 두 번째 광교중앙역입니다. 광교에서는 광교호수공원이 더 중요해요. 중앙역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과 가장 중요한 공원을 양쪽에 끼고 있는 대방 2차는 화성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다. 약간 아쉬운 건 뭐냐? 초품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방 2차가 동탄 대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총 531세대 분양을 하고요. 올해 12월, 20년 12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동탄역 아래쪽에 있는 C14블록, 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분양 세대수가 90세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뭐 임대니 뭐니 해서 빠지고 90세대만 분양을 해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C16블록, 여러분이 동탄역 해리엇으로 알고 있는 그 아파트가 여기에 분양을 했었어요. 그보다 위에 있죠. 동탄역과 더 가깝죠. 해리엇보다 더 좋은 입지죠. 그때 해리엇 시세를 33평 기준 9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9.5에서 10억 정도 충분히 형성할 수가 있는 입지입니다. 동탄역까지는 도보 7분이고요. 대방과 마찬가지로 올해 12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이 해리엇이나 14블록이나 좋은 점은 바로 앞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23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질 때쯤이면 같이 맞춰서 개장을 하겠죠. 자, 이렇게 동탄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에 가장 좋은 두 단지를 봤고요. 자, 이제 C2블록 보겠습니다. C2. 자, 먼저 C2는 동탄역과는 도보 23분이라서 비역세권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괜찮은 점이 뭐냐면 굉장히 큰 강점이 뭐냐? 동탄 테크노밸리예요. 요즘 테크노밸리 굉장히 많죠. 광명에도 있고 원래 판교가 원조고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동탄 이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 북쪽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바로 주변에 삼성전자, 화성,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일자리 구역이 생성이 되는 거죠. 동탄 이 테크노밸리는 뭐 여느 테크노밸리가 그렇듯 일자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C2 펜테리움이 분양을 합니다. 총 597세대고요. 그 중에 오피스텔이 214, 나머지 383세대가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도 올해 안에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이 단지의 가장 좋은 점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다 일자리예요. 지금 다 일자리. 일자리들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라는 점. 이제 이 테크노밸리에 어떤 일자리가 들어오느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펜테리움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위치입니다. 결국 아파트는 일자리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교통이라는 것도 일자리 접근성 때문에 교통을 따지는 거니까요. 대방 2차, C14블록, C2블록까지는 다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59블록을 볼 건데요.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까부터 보셨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탄역에서. 그러니까 동탄 2신도시가 굉장히 커서 동탄 2신도시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게 다 동탄 2신도시예요. 동탄 1신도시에 비해서 몇 배 크죠. 워낙 크다 보니까 2신도시인데도 동탄역에서 굉장히 먼 아파트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는 그래서 동탄역과는 뭐 딱히 거리는 따져보지 않고요. 이 자체의 입지만 한번 보면 좋은 점은 뭐냐, 이 단지 바로 앞에 자, 초등학교 용지 보이시죠? 고등학교 용지 보이시죠? 유치원 용지 보이시죠? 여기 중학교 용지 보이시죠?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특히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바로 앞에 위치를 해요. 통학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 딱히 지하철 같은 거 탈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투자보다는 좀 실거주, 아이가 있는 분들, 신혼부부들이 실거주하며 살기에 괜찮은 입지입니다.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보시면 초록초록하죠. 근처에 녹지가 되게 많아요. 녹지도 많고 천도 흐르고 해서 공원 접근성도 좋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가까이에 많이 있고 살기엔 좋은 아파트예요. 이렇게 4단지를 봤어요. 동탄 이신도시의 대방 2차부터 해서 A59까지 4개의 블럭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동탄을 볼 건데, 신동탄의 2개 단지를 볼 건데, 그중 첫 번째가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예요. 여기는 바로 이번 달 2020년 8월 달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지어질 거고요. 자, 위치는 어디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탄역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던 인동선이 있죠. 인덕원 동탄선. 그 인덕원 동탄선이 요렇게 이 핑크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인덕원까지 가는데 화성과 수원을 쭉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삼성전자 나노시티가 있어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그 화성사업장 바로 앞에 인동선역이 하나 들어옵니다. 요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를 지금 확대해 놓은 게 요 그림인데, 이 나노시티역 또는 기산반월역이라고 불릴 이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를 합니다. 이쪽을 보통 신동탄이라고 해요. 몇 개월 전에 분양했던 신동탄 포레지아이움 이런 거 있죠. 동탄 옆에 붙어 있으면 다 신동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세히 보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이 화성사업장은 반도체가 주예요. 지금 삼성그룹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 반도체죠. 옛날에 잘 나갔던 무선, VD 이런 것들은 수원 사업장에 있어요. 이 화성 사업장에는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업장이에요. 요 바로 앞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위치를 해요. 이렇게 기존에 대표적으로 이 편한 세상 반월 나노시티역 아파트, 그리고 신동탄 SK뷰 파크 1차. 이 SK뷰 파크 1차나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작년 말쯤부터 해서. 원래도 삼성 바로 앞에 있어서 괜찮은 입지였는데 지하철 없는 게 흠이었다가 지하철 인동선이 확정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 단지 사이에 딱 바로 붙어가지고 지하철 들어오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죠. 지하철과 일자리를 겸비하니까. 게다가 학교도 이렇게 초중고가 딱 분포를 하니 이 삼성 사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어디냐? 이 DSR 타워라고 이 북쪽에 있어요. 이게 여기랑 가깝죠.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만한 위치예요. 이 장점은 똑같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이번에 분양하는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이죠. 지하철은 얘보단 조금 멀죠. 어쨌든 뒤에 있으니까. 학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가장 좋은 입지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인데, 대신에 여기는 신축이잖아요. 여기는 15년식, 여기는 17년식인가 그런데 여기는 23년도에 지어지죠. 가장 신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와의 거리는 좀 있지만 이런 친구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23년이면 이 친구는 거의 8년 정도 연차가 되는데 얘는 신축이잖아요. 워낙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총 999세대가 분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8월에 분양한다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거예요.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봤고요. 그 다음 신동탄에 2개라고 했죠. 나머지 하나가 여기입니다. 기산지구. 이 기산지구 보겠습니다. 이 기산지구는 1608세대. 단지가 크죠. 지금까지 중에 제일 커요. 꽤 대단지가 분양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보다 약간 아래쪽 왼쪽에 위치를 하죠. 자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 3년 만에 공영개발로 재시동. 2026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당장 분양하진 않겠죠. 이때쯤 완공을 시키려면 한 23년이나 22년쯤에 분양을 할 겁니다. 약간 먼 얘기긴 해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이 아래쪽에 아까 위쪽에 기산 반월역 있었고요. 타고 내려와서 한 정거장 더 와서 이 능동역에 근접해 있어요. 이 능동역도 똑같이 인동선이에요. 이 앞에 SK뷰 파크 2차가 있죠. 이게 이제 이쪽에 유일한 신축이에요. 여기 이지더원 이런 곳들이 이제 구축인데, 이 이지더원도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구축인데도. 여기가 분양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하철에서 가까운 신축인 SK뷰 파크 2차가 이 분양 시기에 맞춰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얘가 22년, 23년도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보면 얘를 한 지금이나 2021년 정도에 선진입 해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망포 분양하실 때 보면은 아이파크 캐슬 1차, 2차, 3차 이런 것들이 쭉 분양을 하면서 어디가 올라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영통 힐스테이트, 얘네보다 조금 더 상위 입지에 있는 영통 힐스테이트가 막 미친듯이 오르죠. 이게 막 5억에서 지금 막 거의 9억이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근처에서 분양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양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분양이 안 된다 하시면 이 SK뷰 파크 2차를 선진입 해두시면 영통 힐스테이트처럼 얘가 분양할 때 주목받게 되면서 얘 분양 시기가 오게 되면 얘가 영통 힐스테이트처럼 폭등할 수가 있다. 왜? 얘보다 더 상위 입지니까.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는 아직 먼 얘기니까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신동탄 롯데캐슬과 기산지구까지 신동탄 쪽도 다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곳들이 이제 망포예요. 망포에 두 단지가 있는데 영통 아이파크 캐슬 4단지 그리고 5단지 분양은 따로따로 할 거예요.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가 했고요. 다음 4단지, 5단지가 분양을 할 겁니다. 이 3단지는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자,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 지금 수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는 원래 수원에서 분양하려고 계획된 단지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화성에서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단지는 수원에서 분양했고 앞으로 또 수원이에요. 근데 이 4, 5단지만 이 영통 아이파크 캐슬 1, 2, 3, 4, 5 중에 4, 5단지만 화성으로 행정구역을 옮겨서 분양을 할 겁니다. 21년쯤에 분양을 할 거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가 조정을 하면서 이 반정동 롯데캐슬은 또 화성에서 수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화성에 땅을 주니까 화성도 수원에 땅을 줘야 되죠. 맞교환을 하는 거예요. 얘랑 이 두 단지랑 맞교환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경계가 이상해서 그래요. 화성시가 요렇게 생겼어요. 경계가 이상하잖아요. 경계가 저길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수원 줘버리고 대신에 수원에서 요만큼을 주는 거예요. 화성시에.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의하에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거예요. 반정동 롯데캐슬이나 영통 아이파크 캐슬의 이 행정구역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막군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로 영상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무튼 지금은 수원인 것 같지만 화성에서 분양한다는 거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요즘 이 망포 쪽이 분위기가 좋죠. 지금 아이파크 캐슬 1단지 같은 경우 33평 기준 8억 정도 해요. 릴스테이트 영통 9억 가까이 갔죠. 2단지도 지금 7.5억 정도 하고요. 대략 8, 7, 6.5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망포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봉담 2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봉담 2지구에 두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 하나는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나머지 하나는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 20년 8월 예정이고요. 여기도 곧 해요.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1블럭은 1050세대, 중흥 S클래스 더 센트럴 4블럭은 824세대, 이렇게 두 단지가 함께 분양하는 거죠. 8월달에. 이 봉담 2지구라는 건 어디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따지면 여기 수원역 있고 부정거장 가면 오목천역이 들어오죠. 이 오목천역에서 그나마 가깝다고는 하지만 직선거리가 2.2km, 비역세권입니다. 지하철이 없어요. 앞으로 예정된 지하철도 없고, 이제 호매실에서 신분당선이 또 연장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추진하고 있긴 한데, 이 호매실도 작년 12월에나 예타가 통과돼서 착공하려면 아직 멀었죠. 이쪽은 그보다 10년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하철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 봉담 2지구를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자, 1블럭 에듀파크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4블럭 센트럴은 여기 위치를 합니다. 자, 이 1블럭 같은 경우 좋은 점은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푸마예요. 초, 중, 고 푸마. 이건 아주 큰 장점이죠. 4블럭 더 센트럴의 경우에도 앞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유, 초, 중 푸마죠. 둘 다 통학 편의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 4블럭 같은 경우,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매우 좋고요. 둘 다 이 봉담 2지구 안에서는 입지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 봉담 2지구도 지하철 없다는 것만 빼면 살기 좋죠. 자, 이렇게 10개 단지를 다 봤어요. 이제 동탄 이신도시의 4개, 대방 2차 DMCT, C14, C2, A59, 요 3개는 동탄역 쪽에 위치를 하고, 얘는 그 중에서도 약간 비역세권이고요. 이 A59는 동탄 이신도시 안에 있지만 동탄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C2는 동탄역에서 한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지만 얘는 동탄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아주 좋다. 그 다음 신동탄은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기산지구는 아직 멀었는데 신동탄 SK뷰 2차 옆에 있죠. SK뷰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1차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산지구가 분양할 때쯤에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4, 5단지는 지금은 수원이지만 화성으로 편입이 된다. 얘네들은 2021년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봉담 중흥 S클래스는 8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8월에 분양 예정인 곳이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점 높으신 분들, 화성에 거주하시면서 가점도 한 50점대 후반, 50점대 후반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가점으로 좋은 데 가셔야죠. 그런 분들은 어디를 전략해야 할까요? 요 세 군데만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성에 살기도 하고 가점도 높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군데만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점이 난 정말 높다만 70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대방 2차만 선약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세타 올해 안에 선약 예정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되셔도, 특히 위에 두 개는 동탄역과 가까이죠. 역세권, 동탄역 역세권이죠. 아주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쉬운데 어려운 건 뭐예요? 나는 화성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자, 화성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화성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이 신동탄과 망포는 거의 확실히 들어가시기 어려울 거예요. 이 신동탄과 망포는 화성시 100%로 다 선발을 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화성시 100% 우선 배정을 합니다. 모든 세대를 화성 시민에게 우선 배당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 거주자, 즉 화성 당해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 화성 이외 거주자에게 기회가 없어요. 근데 미달될 리가 없습니다. 미달될 리가 절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봉담 같은 경우 똑같이 망포나 신동탄처럼 화성시 100% 우선 배정을 하는데, 여기는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입지가 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좀 후회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내가 실거주, 애들 학교 보내기 편한 그런 곳을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으시다면 시세 차익은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는 투자 수익도 얻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럼 화성 나는 안 사는데 여기 동탄 이신도시는 화성 30% 배정, 나머지 70%는 어디에 배정해요? 수도권 전체에 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시든 화성 아닌 경기도에 사시든 인천에 거주하시든 이 70%의 물량은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탄 이신도시의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청약하면 되겠죠. 자, 결론. 화성 비거주자, 화성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딜 청약해야 돼요? 여길 청약해야 돼요. 동탄 이신도시. 신동탄이나 망포 쪽 들어가시면 탈락합니다. 자, 나는 가점까지 낮은데요. 또는 가점이 낮거나 주택이 한 채 있어가지고 이거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엔 비슷한 표인데 좀 다르죠, 달려있는 게. 여기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저가점자 1주택자를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기는 조금 달라요. 자, 일단 구분을 해봅시다. 동탄 이신도, 자, 이 화성시 전체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이 화성시 중에 동탄 이신도시에 한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제외한 화성 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뭐가 더 센 거예요? 투기가열지구가 센 거죠. 그래서 이 4개는 투기가열지구, 이 6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 투기가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 즉 우리가 보통 청약하는 25평, 30평, 33평 이런 평형은 추첨 물량이 없어요. 즉 가점으로만 선발을 해요. 가점이 낮으면 선발되기가 어렵습니다. 85 초과평형, 대형평수 38평부터 43평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만 추첨 50%가 있는데 보통 이런 평형은 물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추첨 노리셔야 하시는 분들, 가점 낮으신 분들이나 1주택 있으신 분들, 여러분 1주택 있으신 분들은 가점으로 청약 못 하시는 거 알죠? 자동으로 청약하시면 추첨제로 그냥 들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이 없어버리면 가점 낮으신 분들이나 1주택자는 당첨이 안 되겠죠. 여긴 절대 쓰시면 안 되겠죠. 투기가열지구인데 85제곱미터 이하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동탄 이신도시는 투기가열지구라고 했죠. 동탄 이신도시는 투기가열지구니까 뭐만 써야 돼요? 대형평수 85제곱미터 초과, 전용 84 이런 데 쓰면 탈락이에요. 여기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니 요거니까 요거 탈락입니다. 없으니까 물량이. 동탄 이신도시는 대형평수만 쓰셔야 되는데 대형평수가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청약 못 하시는 데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 나머지 6개, 동탄 이신도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단지는 모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도 추첨 물량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물량이 더 많고요. 6단지는 모두 여러분 청약 가능하다. 정리해볼까요? 6단지는 다 쓰실 수 있고 투기가열지구인 동탄 이신도시는 큰 평수, 대형 평수만 당첨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화성 동탄에 앞으로 다가올 10건의 분양단지를 다뤄봤고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가점자 1주택자 이런 분들께서는 이게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청약을 바라보면서 집을 매수를 안 하고 청약만 바라보면서 쭉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점 높으신 분들이에요. 당해이고 가점 높으시고 이런 분들께서는 청약만 바라보고 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청약만 바라보고, 제가 청약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시다가는 가능성이 그렇게 로또보다 높지만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청약이 있으니, 여러분 당첨 가능성이 있으니 청약 해보시라는 거고요. 청약 넣으면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추첨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노려보세요.
가점 높으신 분들은 이 동탄역 근처는 한 번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뭐 5억, 뭐 4억, 6억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점이 있으시고 당첨 가능성이 좀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 매수하지 마시고 올해 12월에 쭉 통약하셔서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동탄만 따로 한번 자세하게 청약하는 4개 단지를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